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역사 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이 과거 반성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바탕에는 한국의 불신감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아베 정권이 한반도의 역사 인식을 다시 한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는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를 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관계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아베 정부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아사히 신문 디지털은 한일 관계 복구를 위해 조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한일 간의 화해가 되지 않으면 반일 감정은 심화될 것이고 한국을 더욱 중국과 북한 쪽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면서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로 남북 통일이 진행되면 일본에게는 그야말로 악몽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간 겐다이 디지털에서는 세코 경제산업상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최악이라고 하는 한일 관계의 불씨를 만든 세코 경제산업상이 이를 진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데요.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항 조치로 발동된 한국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세코 경제산업상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보복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언론이 그대로 보도를 하여 대립이 심화되자 세코 장관은 보도를 집요하게 모니터링하며 한국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세코 장관의 의도와 다른 기사를 전달하는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는데요. 언론의 정보 제공이라고 말하며 수출 규제가 아닌 수출 관리 운용의 재검토가 맞다는 메시지를 각 언론사에 알리면서 용어를 바꿨는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체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겐다이 디지털은 이 나라의 장관은 엄청나게 한가한 것인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정독하면 어떤가 라며 비판했습니다. 또한 17일 일간 겐다이 디지털은 아베 정권의 외교정책 때문에 일본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날벼락을 맞는 건 일본 국민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단한 외교인가 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 사회학 박사인 후루야 유키코는 한일 관계의 악화는 장기적으로 일본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 경고했는데요. 한국은 민주화 이후 국제 경쟁력이 상승하여 일본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졌고 소프트 파워에서도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한국 따위 일본보다 한 수 아래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면서 바보 취급하기 좋은 상대라고 생각하는 한 일본은 승산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들이 광복절 이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언론들조차 통제가 심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진정한 비판인지 아니면 이것 또한 일본 정부에서 의도하려는 것일지 모르는 일본 여론 때문에 화해를 하려 한다라는 치밀한 전략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에서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 장단기 금리 역전을 이유로 소비세 증세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미국 국제시장에서 경기 침체의 징조가 되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일어나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본 정부는 리먼 쇼크급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예정이라는데요. 반면 일본 기업들과 전문가들은 소비세 증세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데이터뱅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율 인상에 대해 48.2%가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 실시해서는 안 된다,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고 39.3%는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는 작년 10월 조사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은 6.3% 증가한 반면 찬성하는 의견은 3.9% 감소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014년 4월에 5%에서 8%로 소비세를 인상한 여파가 현재까지 디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지 않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기업과 전문가들은 10월에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면 디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조장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디플레이션 앵고, 디플레이션 불황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소비세 증세는 즉각 중지 선언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비세 인상은 일본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일본을 여행하는 동안 호텔 비용에서부터 먹고 움직이는 모든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행 경비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세금 종류가 너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소비세 인상분뿐만 아니라 출국하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출국세를 1인당 1000엔씩 징수하고 있고 또한 호텔에 머물 때 부과되는 숙박세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호텔이나 여관에 머무는 손님으로부터 숙박세금을 요금의 약 2%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대도시 위주로만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중소지자체까지 부과할 것이라 합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는 올해 4월부터 모든 숙박시설에 이미 숙박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후쿠오카현의 기타 규수시는 2020년 4월 도입을 목표로 9월 국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지방도시 업계 관계자들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이중 과세 문제도 생기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였고 이러한 세금 부담으로 관광객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2020년 관광객 4천만 명을 목표로 세수 확보의 기회로 삼으려 했는데요.
당일 방문객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 관광객의 예상 밖의 감소로 목표 달성은 힘들어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도 꼭